지식은 업, 재미있는 섬 김박, 장박의 중국 잡학사전입니다. 장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박사님은 중국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는 이영걸 나오는 그 무술영화 특히 좋아했습니다. 네,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무협소설이랑 중국 영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아, 그런 친구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영화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게 이끌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목전기, 동방부패, 소호방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국 무술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와, 무술이요? 네, 무술 중에서도 태극권입니다. 와, 오늘 정말 주제 흥미진진하겠는데요? 와, 좋습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그럼 태극권 말씀하시면은, 장 박사님 태극권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예전에 북경에 있을 때 태극권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정말로 좋은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태극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술은 원시 시대에는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춘 이후에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심신단련과 호신술, 요즘에는 다이어트 효과로 각광받고 있죠.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태극권입니다. 네, 태극권은 중국에서 소림권과 함께 양대권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태극권은 중국을 대표하는 무술이자 이미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 가면 아침에 그 공원에 그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태극권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무술이라고는 하지만 이 동작들이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네.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이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죠. 그러면 이 태극권은 누가 만들었나요? 태극권의 창시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협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명 무협소설 작가인 김용의 의천노름기에 나오는 장산봉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장산봉이라고 하면은 무당파를 창시한 그 유명한 장산봉.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장산봉입니다. 와,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장산봉이 아니고 명말 청초무인 진왕정에 의해서 창시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왕정. 네네. 이 진왕정이 진식 태극권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진왕정이 만들었기 때문에 진씨가 만들어서 진식 태극권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유,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셨네요. 네. 오, 역시 김 박사님이십니다. 이 진식 태극권은 진왕정의 직계 후손에게만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었죠. 이 집안의 그렇구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극권을 흠모하던 양로선이라는 청년이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이 진씨 집안의 하인으로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와. 네, 하인으로 들어가서 예. 몰래 태극권을 훔쳐 배웠어요.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하인으로 들어간다. 네.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네, 그렇죠.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혹시 이렇게 들켜갖고 혼쭐이 나진 않았나요? 네, 김 박사님 말씀처럼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네, 어떡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진간의 법규에 따르면 이 몰래 훔쳐배운 양로선은 무공이 패하거나 아니면 좀 사형이라고 하나요? 이 죽여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양로선의 무공 실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만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요? 네, 뿐만 아니라 진식 태극권을 전수를 시켜서 무림 최고 고수로 만듭니다. 무림 최고 고수가 된 거죠, 이 양로선이. 무림으로써 천하의 고수가 됐다는 거는 네네. 얼마나 갈고 닦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로선이 한 가지 고민을 했어요. 네, 어떤 이 진식 고민? 태극권이 너무 난해해서 쉽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태극권의 핵심은 다 담겨 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태극권을 만들자라고 해서 새로운 태극권을 창조했는데 이것이 양식 태극권입니다.
진씨가 만들어서 진식 태극권, 양씨가 만들어서 양식 태극권.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양식, 진식 태극권이 만들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중국에서 태극권을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식, 양식 어떤 종류로 배우셨어요? 저는 양식 태극권을 배웠습니다. 이 태극권은 크게 진식, 양식으로 나뉘고요. 네. 오식, 손식, 무식, 동학식 여러 문파로 구분됩니다. 아, 생각보다 태극권의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체육위원회는 1956년에서 59년 사이에 양식 태극권을 기반으로 해서 24식 간화 태극권을 만듭니다. 이 일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근데 왜 24식이에요? 24시간 동안 열심히 연마하라 그런 뜻인가요? 설마요. 이 태극권의 첫 번째 동작이 기세라는 동작인데요. 네. 이 왼발을 띄면서 손을 이렇게 올려서 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한 동작이에요. 네. 이러한 동작이 24개가 모여 있다라고 해서 24식 간화 태극권, 24초식이라고도 합니다. 24개가 있어서 24식이라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단하네요. 네.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좀 전에 그 진식 태극권이 원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공인받거나 널리 그 대중한테 보급된 거는 양식 태극권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양식 태극권이 진식 태극권보다 동작이 쉽습니다. 쉽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심신 단련 운동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일반인들도 쉽게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이죠. 태극권은 이런 권법이라기보다는 네. 건강체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태극권을 수련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첫 번째로 태극권의 복식호흡은 단전을 단련시키고 오장육부에 좋은 내장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복식호흡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허리를 꼭 추세우고 배에다가 힘을 빡 줘서 네.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쉬고 배를 부풀렸다가 내쉬었다가 하는 거죠. 기본은 돼 있네요, 제가. 네네. 네.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에도 효과가 있고요. 네. 소화기와 배설 기능을 좋게 해주고 네. 하체 근력 강화, 오십견, 관절염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럼 태극권이 지금 이렇게 체조로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무술 경기로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네. 무술로서의 태극권과 체조로서의 태극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물론 두 가지는 다릅니다. 국제 경기용 태극권 또는 42식 태극권이라고 하는데요. 태극권 대회에서 경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체조용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아, 이것도 42식이면은 네네. 동작이 42개?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기용 태극권은 여러 태극권이 혼합되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5월 20일에는 네. 이 태극권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서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까지. 네. 그럴만하네요.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동작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태극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소개 드릴게요. 영상을 다 같이 보시죠. 보겠습니다.
태극권 동작이 굉장히 느리고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이 될까요? 물론이죠. 보기에는 느려서 운동이 안 될 것 같지만 네. 이 자세에 집중을 해서 손발 동작이 물 흐르듯이 끊기지 않고 계속 한다면 이 땀이 나면서 충분히 운동이 돼요. 아, 그러게요. 이게 태극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긴장을 하게끔 하는 묘한 매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태극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느낀 것이 나도 태극권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기회가 되면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태극권은 중국을 대표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극권을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식도 많이 높아질 것 같고 네. 무엇보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중국 잡학사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